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사입니다. 울산 지역 12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로서 빚내서 집 사는 시대의 종말. 자, 지금 현재 위치 여기 정도. 50면 초입 정도. 아직도 가격은 떨어질 구간이 남아있다. 이 정도로 판단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00건 정도, 연간 4,000건 정도 혼인을 하는 울산의 모습. 나라 전체 경제 상황을 보면 신용카드 연체율이 높아진다든지 저축은행이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든지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든지 온통 위기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이야기할 에 있어서 이 부분이죠. 총선을 앞두고 가장 큰 기대감에 젖어 있어야 될 이 시장. 돈 풀어서 집 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장. 하지만 시장에서 사람들은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울산 지역은 부채가 단위가 10억이거든요. 전체 총 대출액이 감소했죠. 10억, 100억, 1000억, 6천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주담대는 늘어났습니다. 얼마 정도? 3천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3천억이 어느 정도냐면은 특례보금자리론 풀면은요. 작년에 한 9천억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집 사는데 60% 정도 사용했다고 하니까 한 600억, 한 600억 정도. 6천억인가요? 6천억. 빚이 늘어나는 규모는 3천억. 생각보다 사람들이 빚을 갚고 있어요. 주담대가 어느 속도로 늘어났나 한번 보면요. 과거에 집값이 많이 오를 때는 10억, 100억, 1000억, 7조 이 정도 규모면 1000억, 3천억. 이때는 한 7천억, 8천억, 8천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부채가 8천억이 늘어났어요. 빚내서 집 사던 시기죠. 자, 그 다음 해에는 6천억.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이 났습니다. 이거 얼마인가 이거? 1조 4천억인가요? 와, 이때 영남지방 부동산이 뜨거워지는 그 무렵인데요. 9천억. 그 다음에는 1천억. 10억, 100억, 아닌데, 잠시만요. 자, 단위가 10억이라서요. 10억, 100억, 1000억, 6조. 이건 지금 10조에서 11조로 1조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 얼마가 늘어났나요? 10억, 100억, 1000억, 7천억. 그리고 이어서 또 빚을 낼 때는 요때 분위기가 좀 울산이 싸해질 때가 있었죠. 마이너스 10억, 100억, 1000억, 2천억. 제가 지금 단위를 똑바로 하고 있나요? 네. 10억, 100억, 1000억. 요새 3천억입니다. 3천억. 3천억. 작년에 3천억 늘어났다. 그리고 마이너스 2천억. 그리고 18년에서 19년으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3천억. 그리고 크게 변동이 없었던 19년, 20년 이때 분위기 쌓였었죠. 부동산 시장에 돈이 투입되지 않으면 쌓여지죠.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 투입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특례보금자리론 투입되지 않았다면 주담대 늘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빚내서 집사라 하지 않았다면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 빚내서 집사라였죠. 시즌 1. 시즌 2를 2023년도에 개막했고 시즌 3를 24년도에 하고 있는데 올해 제일 삐리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다시 저금리 기조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 다시 빚이 5천억 정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21년도에서 22년도로 넘어갈 때 2천억 정도 늘어나고 그리고 작년에 3천억 정도 늘어나고 빚내서 집 사고 싶어도 빚낼 형편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한 7천억, 8천억 이상 빚내서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겨우 신생아 태어나는 수 정도 혹은 결혼하는 가구 정도 실거주를 목적으로 빚을 내서 집을 산다 요 정도의 느낌이지 빚내서 집 사는 그런 분위기는 한물 갖는 것 같습니다. 울산 지역 그나마 1인당 빚은 크지 않습니다. 요 규모가 인구 100만대 도시, 200만 도시, 인구 거의 한 1000만, 900만의 도시 서울. 도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의 대출 액수는 더 많아지더라.
경제 규모는 인구가 2배면 뭐 경제 규모가 4배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쨌든 빚은 도시가 클수록 빚을 많이 냈더라. 주담대 기준으로 봤을 때 울산도 여기 아래 동네 같이 묶이면 되죠. 인구가 많은 도시에는 더 많은 빚을 내서 살고 인구가 적은 도시에는 더 적은 빚을 내서 살더라. 이 빚내서 집 사라 시즌 3, 빚내서 집 사라 시즌 3 사람들 여기 한 달 3주 동안 1조의 대출을 냈어요. 빚내서 집 사라 시즌 2에서는 한 달 3주 동안 사람들이 10조를 빚내서 집을 샀어요. 뭐 대출 상한이나 이런 것까지 다 견줘 보면은 시즌 2에서는 20조, 시즌 3에서는 4조. 빚내서 집 사라 시즌 3 힘이 없겠죠. 힘이 없습니다. 네, 쿠팡 알리 이용하실 때 링크 이용 감사합니다. 매도 물량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었고요.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전세 거래량도 줄어들고 그런 시기와 맞물린 것 같습니다. 전세도 이사도 안 가. 사람 이사를 안 가. 매물은 많지만 거래는 잘 안 돼. 이런 분위기로 갑자기 총선 이후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빚내서 집사라 시즌 3가 약발이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습니다. 2월의 거래량, 1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고요. 3월의 거래량 우선은 양호해 보입니다. 우선은 같은 기간을 견주어 봤을 때 양호해 보인다. 하지만 분위기가 갑자기 쌓여질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속도로 간다면 1000건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맞죠? 빚내서 집 사라에 이제 효과 있다, 신생아 효과 있다. 사람들 빚내서 집 사기 시작한다. 니도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언론에서 계속 속삭이고 있지만 거래량이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고 있죠. 가격 보면 거의 서울 정도의 하락률 느낌입니다. 서울 정도의 느낌. 하락률만 보면 한창 많이 떨어질 때는 대구, 부산, 울산 같이 도매급으로 묶여서 같이 엄청난 하락률을 보여줄 때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상당 부분 다 이렇게 만회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울산이 굉장히 강하다. 광역시 중에서 굉장히 강한 것이 맞다. 하지만 큰 파고를 혼자 비켜가지는 못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또 비싼 아파트 거래는 조금 떠매하죠. 가장 최근의 거래일수 하루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른 거 더 필요하시면 제 사이트 하단, 영상 하단 부분 설명란에 보면은 참고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사이트는 아파트2.me 나를 위한 아파트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크게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고만고만한 가격대의 아파트. 이때 거래 건수가 32건이었거든요. 32건 중에서 3억 이상 한 12건, 나머지 3억 아래 굉장히 저가의 아파트들이 주로 거래의 중요한 장면을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밑에 하단은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직거래 아니더라도 이 정도 하락률 충분히 나올 수 있다. 50% 빠지고 막 이런 것들도 아무튼 좀 고가의 아파트는 가격 굉장히 잘 버팁니다. 대구, 부산 혹시 제 방송 챙겨보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건당 거래대금이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울산은 뭐든지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 네, 거래량도 여기 정책자금 60조. 아까 보셨죠? 빚내서 집 사라 시즌2. 올해는 빚내서 집 사라 시즌3. 사람들이 하지만 빚을 내지 않고 있어요. 빚내서 집 사는 이유는 뭔가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 이미 울산은 비쌀 만큼 비싸다. 고점 대비 가격 어느 정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빚내서 집 사서 남을 게 얼마나 있겠냐, 먹을 게 얼마나 있겠냐. 한 10년 조금 더 지나면 울산 인구도 100만이 무너지나요? 10년 좀 더 지나면 제가 지난번에는 출생 아수 기준으로 초등학생 수나 이런 걸 보여드렸을 때 충격적이었죠. 1년에 한 4,000쌍 결혼하고 신생아 한 5,000명 태어나는데 연간 초등학생이 3, 4,000명씩 줄어드는 그런 형국으로 빠져드니까 인구 작은 도시들 위기, 대도시의 집값은 다 그 도시의 위상에 맞는 집값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의 평균적인 집값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3억이죠. 3억. 이 정도면 대구, 경북 다른 지역과 견져봤을 때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입니다. 도시 수준에 맞는 평균적인 집값을 가지고 있다. 물론 울산에 아주 비싼 아파트 10억 넘어가는 아파트 그런 거 가지고 와서 울산은 다르다, 울산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할 필요 없이 그냥 평균적인 모습만 훑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격 낮은 아파트의 비중이 높아지고 비싼 아파트의 비중은 거래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10억 대단해요. 하지만 그런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걸요. 분양권 거래량은 이제 분양권 시장은 울산 거의 안 봐도 되죠. 네, 작년에 여기 대규모로 입주한 이후로 뭐 분양권 매물도 많이 없고 거래도 없고 그 전에 입주할 곳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전세 아까 매물도 줄어드는 모습 보셨지만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더라. 이게 울산만의 모습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빚내서 집사라 시즌2와 빚내서 집사라 시즌3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집 살 사람은 좀 샀다. 실거주 목적이 되었건 뭐 좀 샀다. 그럼 그 실거주 목적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과거에 전세를 살았던 사람들, 네, 실거주 이후로 집을 구매하게 되면서 전세를 살아줄 사람이 좀 많이 줄어들죠. 가면 갈수록 전세를 살아줄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전세 사기를 들먹이면서 아파트로 가라. 왜?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지 않으면은 아파트에 전세 살아줄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이 다가구 주택들 이런 경우 아시나요? 네, 과거에 막 세 집, 네 집 막 그렇게 살았던 그런 다가구 주택들 지금 상당수가 다 비어 있습니다. 과거에 서너 집이 살았던 집이라면 지금은 한두 집 살고 있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서 주택에서 아파트로의 대이동의 시대를 거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다가구에서 아파트로 옮겨갈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전세 거래량 같은 기간들 견줘보면은 줄어든다는 느낌. 2월달, 3월달 거래량이 조금 많아야 될 텐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전세 사기로 몰아서 간 결과 이렇게 수치가 조금 올라가기도 합니다.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평균 매매 가격은 3억. 전세가율로 따지면 한 66%? 네, 뭐 그 정도 느낌 나나요? 네, 투자하기에 좋은 가격은 시절은 아니죠. 평균 매매 가격이 3억, 그리고 평균 전세 가격이 한 2억 4천 이 정도 되면은 이 갭 차이가 얼마 안 될 때나 투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시장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클 때 투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투자로서의 별로 매력은 없습니다. 그나마 실거주로서 가장 금리, 이상적인 금리 이런 것들이 나하고 맞닥뜨려졌을 때, 그리고 가격이 싸고 미래에 대해 부담이 줄어들었을 때 매수를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고 해도 대중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사실까지 오늘 확인해 보셨네요. 네, 비중 요거 떨어지는 모습. 요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2년이 지났을 때 같이 세트로 떨어지면서 네, 고가의 아파트 전세 사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뭐다?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린다. 하지만 지금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다? 그러면 매매 가격은 같이 내려오는 게 이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시장은 알아서 요 갭을 저절로 조절하면서 다 유지를 하더라고요. 네, 월세도 예전보다 좀 부족해지는 형태. 월세 가격은 안정된 모습. 그래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월세 매물이 줄어들고 이런 모습을 보셨으면은, 그러면 매물이 풍기를 보이면서 가격이 폭등을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폭등하는 현상 없거든요. 매매 가격이 되었건 월세 가격이 되었건 전세 가격이 되었건 그냥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